대한민국의 병역제도와 주로 발생되는 논란거리인 왜 남성만 군대에 가는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할까요? 여성도 투표권이 있고 일도 같이 하고 세금도 내는데 군대는 왜 예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이슈이며 동시에 성평등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군대 간다, 남자니까 이런 선입견을 넘어서 왜 한국에서는 남성만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그리고 K-POP 아이돌,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이슈까지 모든 걸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 지금 바로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역제도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기초 이해. 우선 한국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제, 즉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군 복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의무를 명시하고 있죠.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 의무를 진다.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실제 병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성은 왜 병역 의무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 본격적인 이야기. 병역의 의무 왜 남자만 해당될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는 건 거의 전적으로 남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는 남성을 국가와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로, 여성을 가정을 돌보는 양육자로 인식해왔죠. 특히 한국처럼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나라에서는 이런 인식이 군사제도에도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남성 위주의 징병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국가의 효율성과 운영 측면입니다. 병력 충원과 훈련, 배치까지 고려할 때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시스템적으로 더 간단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매년 2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소집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인프라와 행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왜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청원, 국회 토론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 논쟁이 반복되며 군 복무의 성별 차별이 불공정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남성 전담 병역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20대들의 삶에 직결된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화두입니다. 3.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할까? 그리고 현재의 현실은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남성들이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자주 언급하면서 이 주장은 점점 중심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여성의 군 복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성의 의무 병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입대라는 선택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으며 여기서는 매년 수십 명의 여성이 간호장교로 인간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죠. 또한 국방부는 2010년대부터 여성 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여군 비율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장병 중 여군 비율은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군 확대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우선 체력 검정 기준 차이, 병역 문화의 성차별 문제, 혼성부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제도적, 문화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군의 경우 보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위직 진출이 어려워 군내 유리천장도 존재하고요. 또한 훈련이나 배치 과정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성평등은 책임도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여성은 육아, 출산 등 사회적 책임을 이미 많이 지고 있다고 반박하죠.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4. 해외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도 남성만 군대를 가나요?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남자만 군대 가나요? 라고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병역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가마다 안보 상황, 정치 체제, 인권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병역 의무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남녀 의무 병역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여성은 만 18세가 되면 약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대부분 입대합니다. 이처럼 안보 위협이 크고 전 국민이 안보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국가에서는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죠.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기반의 선택적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징병 대상자를 성별 구분 없이 체력, 성향, 역량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즉 성별이 아닌 역량이 병역 의무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매우 선진적인 접근 방식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모병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가 없으며 지원자 중심의 군 인력 충원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 경우에도 남녀 모두 군에 입대할 수 있고 여군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들처럼 병역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까요? 현재 징병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5. 병역제도와 남성의 불만 군 복무가 가져오는 현실적 불이익. 병역 의무는 단지 18개월의 시간을 바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 복무가 청년, 남성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우선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대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이 늦어져 취업도 지연되고 사회 진출 속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여성은 2년을 앞서 사회에 나가 경력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복무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 하죠. 또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구타, 자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병역 문화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적 외상 PTSD로 전역 후에도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지만 국가는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병역 의무는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기업에서 여성 직원은 경력 단절이 없는데 비해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이 공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차라리 군대를 안 가는 게 낫겠다는 인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남성들에게 군대는 희생만 있고 보상은 없다는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극단적으로 병역 거부나 국적 포기까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역 제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적 계약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대체복무제도와 공정성 논란.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체복무제도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 또는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군 입대 대신 국가 지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하죠. 하지만 이 대체복무제는 매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선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혜성 요소가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병사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실제로 군면제를 받은 스포츠스타나 대체복무를 선택한 유명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특권 충만을 위한 병역제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계에서는 기술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능요원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취업 목적과 병역 면제를 혼동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어요. 게다가 어떤 기업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죠. 한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존재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교정시설 근무형 대체복무제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병역기간 18개월의 2배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과연 이 정도로 균형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는 병역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는 편하게 누구는 고되게라는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감한 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하다 vs 특권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 병역 기피, 국적 포기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병역 기피와 국적 포기입니다. 특히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 국적 상태에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병역 기피 목적의 이중 국적 포기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 국적 상태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의사, 예술가, 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전문직도 많았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제재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에 대해 병역 회피로 간주하여 향후 국내 입국 제한, 공직 진출 제한, 재산세, 과세 강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검사에서 일부러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 정신질환을 위조하거나 병원 진단서를 위작하는 방식, 입영 기일 연기를 무단 반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병역 기피 시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집니다. 그래서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시스템, 구축과 병역 기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와 설계입니다. 8.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병역의 의미, 국방의 책임. 병역제도에 대해 이렇게 많은 비판과 논란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방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분단 국가에서는 국방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시작전권 미보위국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수단이자 우리 일상을 지키는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북한은 약 30회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DMZ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한 건 바로 우리 군 장병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난 대응, 코로나19 방역, 산불 진화 등 군 인력은 각종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국방의 의미는 단순히 총을 들고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한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병역의 의무는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 불완전한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책임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면 누구든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역의 의미는 단지 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책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9. 해외 사례 비교 타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남녀 모두 의무 복무, 스위스 남성 의무, 여성은 선택, 미국 영국 전면 모병제, 대만 최근 징병제 일부 유지. 이처럼 한국의 병역제도는 유일무이한 강제 징병제에 가깝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성별 구분 없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0. 앞으로 병역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평등 차원에서도, 인구 절벽 문제 차원에서도, 국방 효율성 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병역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왜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역사법, 인권, 젠더, 미래 전략까지 복잡한 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래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앤드 좋아요 앤드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